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도 고객 C님과 D님입니다. C님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였어요. C님의 첫 번째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대리했던 사무실에서는 이민심사관이 바뀌면 승인될 가능성도 있으니 다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은 다시 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C님의 경우는 지난 72, 73, 74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A님의 경우와는 좀 달라요. A님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될 것을 걱정해서 일부러 혼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C님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 이민법 시행령 117조의 규정은 기망의 의사 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처리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인도주의에 기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선택했어요. 특히 C님의 경우에는 혼인의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었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에 기한 영주권 신청 절차의 요건을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인도주의에 기한 영주권 청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였어요. 이 신청 당시에 이민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처리 평균 기간은 36개월 정도였는데요. 대체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던 때였어요. 또 배우자 초청 이민 시에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이 절차에서도 1차 심사를 통과하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퍼밋을 받는 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던 시기였거든요. D님의 경우에는 첫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에 받았던 오픈 워크 퍼밋이 3개월 정도 그 기한이 남아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도주의 청구와 함께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하고 혹시 워크퍼밋이 거절될 것을 대비해서 비지터 레코드도 신청을 해두었어요. 그 덕에 체류는 합법이 되었지만 D님의 최초의 워크퍼밋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빨리 결정을 좀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레터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이민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19년 11월에 신청을 접수했는데 12개월 후인 2020년 11월 경에 1차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건은 나이아가라 폴스 비자 오피스로 이송이 되어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후인 2021년 1월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이 사건의 총 소요 기간은 14개월로 당시 이민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36개월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된 거죠. 특히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이민국에서 온 마지막 이메일에 들어있던 이민심사관의 덕담이에요. 영주권을 승인한다는 문구 뒤에 추가로
Congratulations and we wish you every success in Canada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민국에서 온 레터에 이렇게 퍼스널한 코멘트가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답장을 보냈더니 Thank you so much for the kind words. Wish Miss D the best luck 이라면서 다시 답장을 보내주더군요. 인도주의 청구는 이민심사관도 참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다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